자,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죠. 주말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데요.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또 당직자들이 함께 선다고 합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단일 대우임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야당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검찰에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는 모습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나 또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고 검찰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검찰이 이른바 탈탈 털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당연히 지도부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뭐 어느 야당이라도 똑같은 반응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부담스럽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좀 더 제대로 싸워라라고 하는 민주당 당내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걸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동안에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뚜렷하게 이재명식 정치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당이 뭐 이른바 방탄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정치적 부담의 목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당 당대표를 맡았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 수사 한번 받고 조사 한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거취도 달려 있는 것이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2003년도에 그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그 야당 총재였죠. 네네. 자진 출두 형식으로 네. 검찰 소환에 응했었고 조사를 받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는 이회창 총재 뭐 차남, 종친회, 뭐 비서 그리고 관련 의원들 다 소환 조사했어요. 삿대기 맞아요. 논란이죠. 네, 그렇죠? 그런 예. 논란 때문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예. 드리고 야당 당대표를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게 뭐 맞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 비리 의혹이 있는 야당 당대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받는 것만 해도 대여섯 건이 되잖아요. 이런 당대표 없었어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나와도 야당 당대표니까 우리 조사하면 안 되겠다. 소환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조사할 건 조사해야죠. 저는 이회찬 총재처럼 검찰이 그냥 자진 출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좀 더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여태까지 계속 정진상 실장, 김용부 원장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도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요. 다음 질문이요 하면서 넘겨버렸잖아요. 그것은 비겁한 모습이었다. 결국에는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검찰에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네. 검찰 수사 결과는 좀 지켜보면 어떨까 예. 싶고요. 예. 이해창 총재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조사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 굳이 반박하자면 현직 대통령인데 자신의 처와 처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그런 대통령이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 일가를 감싸게 하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고소고발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었는가. 네. 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한때 대선 경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탈 털면서 수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바로 검찰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4년 남았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정치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 검찰 보면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행태 그대로 반복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뭔지 정말 헷갈려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탓하세요.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라고 하는 그 틀 내에 들어가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마치 좌지우지할 것처럼 네. 자신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착각 쪽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게 검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좀 힘 있을 때 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100번 옳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지도자는 제대로 그냥 수사 받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법적인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